자, 지금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금 한국에 뭐 방한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조지아주에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경제인들도 뭐 반성을 하고 있다, 후회하고 있다, 뭐 한국인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왜 이렇게 갑자기 조지아주의 이 상황이 여론이 급변한 겁니까? 급변한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이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현대 공장은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거거든요. 일자리 500개, 1000개 만들어도 고맙습니다 하는데 총 일자리 규모가 거의 8,000개, 10,000개 육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 정말로 샴페인 터트리고 조지아 주지사, 뭐 조지아 전체가 즐거워할 일인데 연말 내버려뒀으면 연말에 준공이 되고 내년도 시운전하고 점점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8,000명이면 우리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걸 와서 이 공장을 하루라도 빨리 가동을 하려고 온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 그 끔찍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렇죠. 쇠사슬로 묶고 이 플라스틱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비자를 가진 사람도 잡아가고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는 뭐 무슨 미란다 원칙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전쟁 포로도 그렇게 대하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어디 뭐 전쟁 포로 대우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거기 가신 분들이 여기선 다들 전문 엘리트. 직종에서 엘리트들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가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가려면은. 회사 그만두고 말지.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현대차 쪽에서는 한 2, 3개월 늦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지아 입장이 다르죠. 이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스톱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럼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다 정치인들인데 오죽하면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 처음에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고발했다고 자랑했던 그 여성 미국 공화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건 터지고 나니까 나 그런 일 없다고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안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냐? 트럼프가 재선시켜주고 트럼프가 거기 주지사 시켜주고 트럼프가 지금 의회 내년 중간선거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년 11월이면 선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정치인들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거기가 또 스윙 스테이트라 그 뺏기면 좀 치명적이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뭐 텍사스나 무슨 LA가 아니잖아요. 텍사스는 뭐 때려 죽여도 공화당인 거고 LA는 항상 민주당인데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해결책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래 지금 미국 쪽 입장은 그냥 일단 와봐. 그냥 와서 일단 하자. 일단 이래봐. 잘 해결해 줄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건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든 비자를 줘야지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인 거죠. 근데 역으로 가잖아요. 지금 H-1B 비자를 지금 우리는 이 사건 터지고 뭘 기대했냐면은 이제 미국이 철들어서 상황 파악을 했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잖아요. 와서 미국인들 교육시켜주고. 근데 그 다음 말이 웃기죠. 그리고 떠나려잖아요. 교육시켜주고 남는 게 아니라 떠나래요. 어쨌든 교육시켜주고라는 말은 들어오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H-1B 비자를 10만 달러로.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면 100배거든요. 그럼 1인당 1억 4천만 원. 처음엔 뭐였냐면 이것도 손발이 안 맞았어요. 처음엔 10만 달러 그것도 황당했는데 지금 손발이 안 맞으니까 일부는 그게 매년이야. 맞아. 네, 매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아니 그러면 10명 일 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돼? 그 생각했었거든요. 14억이죠. 그 다음에 매년이야. 그러다 아니야 매년 아니야. 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신규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어떻게 했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기 직원. 그렇죠. 못 들어올 수 있으니.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특히 인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IT 쪽에.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말이 들어갔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문 닫은. 그 또 말 바꿨죠. 이거 기존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그래서
갱신도 봐줘. 새로 오는 사람들만이야? 말이 자꾸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 사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렸네 했더니 더 큰 사건이 터진 거죠. H-1B 비자 미국인들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있어. 1년에 8만 5천 건인데 그렇죠. 그게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1% 미만도 차지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미국의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월급 그냥 줍니까? 그렇죠. 뭐? 그만큼 일을 시키고 그거보다 한 10배는 기여는 하는데. 10배는 기여 시킨 다음에 연봉을 주는 미국의 캐피탈리즘인데 그런데 그걸 뭐 월급 가져간다? 미국의 일자리 뺏어간다? 이제 미국에 한번 해보라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의 이 충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미국발 전문 브레인의 엑소더스. 네. 미국은 모든 브레인 풀이 모이는 저수지였거든요. 그럼 이 저수지에서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미국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안 주거든요. 박사학위라 하면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박사학위를 그렇죠. 주지 않아요. 그럼 그 창의력을 만들어내면 그건 미국에 남거든요. 그것들이 모여서 미국의 거대한 경쟁력을 가지게 했는데 이제는 뭐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방송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아주 격앙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가장 많은 수가 인도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도가 14억이니까요. 중국도 14억이고. 그러니까 인도가 많은 건 인도가 머리가 이런 게 아니고 필리핀도 우리보다 많아요. 필리핀도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인구 비례였던 것 같아요. 14억이니까. 14억 이게 추첨이잖아요. 그럼 인도가 가장 많은 신청을 했을 거고 인구 비례를 보면 그러면 인도는 아직은 그만한 브레인들을 수용할 만한 기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한 12, 3%거든요. 그럼 중국도 14억이잖아요. 그럼 중국은 인도보다는 발전돼 있고 빅테크 쪽이 개발돼 있으니 자체 흡수하는 거죠. 네. 자체에서. 어쨌든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거 된다면 또 글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진핑의 이 중화 굴기라는 건 지금 첨단적인 브레인들을 자꾸 끌어모으지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내보낼 때도 배워와라지 앉아라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중국의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EU나 이제 양분되겠죠. 네.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이제 EU하고 중국 쪽, 물론 우리도 있겠지만 일본이나 그리고 보면 볼륨으로 보면은 이제 이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인력들이 중국과 EU 쪽으로 넘어가겠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건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국인들,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시 또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긴 해요. 아, 이게 단순 이 노동자의 그 뭐라 그럴까 수준인 아니면 뭐 이 레벨이 다르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이 진심은 이해해요. 제조업 좀 살려보고 싶은.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전문직 종사자들은 미국에 없고요. 그럼 만들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육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생성이 되는데. 그렇죠. 한참 교육 그럼요. 시켜야죠. 두 번째. 그다음에 마스가 그것도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조선소에 가보면 숙련된 분들은 40, 50대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젊은 사람, 상당히 많은 젊은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머지를 자동화시켜서 로봇화시키거나 요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36,000불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86,000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서 만들려면 이걸 머리 짜내서 아주 완벽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지 말라면서요. 네.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풀도 안 되는 거고 자꾸 이민자들을 내쫓는데 불법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일했던 3D 업종은 미국인들이 안 갑니다. 미국인들이 안 가니까 그 3D 업종에 가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저임 노동력에 그분들이 있었던 건데 그분들 내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되죠? 미국인들이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오르겠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재화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이 경제라는 게 시스템인데 자기 마음대로 마술방망이처럼 뚝딱뚝딱 자 비자 안 주면 일자리 생겨. 불법 임자 내쫓으면 일자리 생겨. 그다음에 남 등치면 돈 들어와. 이걸 내 마음대로 투자해. 이익은 내 거야.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됐든 LG엔솔이 됐든 이 기업들,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뭐 대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근데 이 협상은 결국 또 우리가 3,500억 달러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또. 기업 차원에서 협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정부 차원의 협상인 그럼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상에서 사인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발표해요. 100배.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그러면 아마 미국의 중하부에 있는 전문 스태프들도 미칠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근데 위에 뭐 베센트나 노트닉이나 재무 상무 이런 USTR 이런 쪽에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사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극도의 혼란이 오면 아 그거 아니었어라고 살짝 수정하거나 그럼 좀 안심하면 다음날 원 스텝 더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극도의 혼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자본주의의 제일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예측성이 없거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면 자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를 어떻게 잡았느냐 근본이제였거든요. 금으로 바꿔주니까 이건 기축통화죠. 금이라는 건 절대적이니까.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상황이 안 되니까 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제 폐지했거든요. 그럼 기축통화 자리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아직까지 기축통화 자리를 유지하느냐? 그건 바로 신뢰거든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투명한 사회, 민주주의. 자, 저 돈은 달러를 믿을 수 있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린애한테 가도 너 트럼프 믿을 수 있니? 그러면 절레절레 할 거래요? 오늘 말들하고 내일 말 다른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이 전제해요. 이거 해도 내 마음이야. 매달 검사해서, 분기별 검사해서 아니면 내가 올릴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거의 100년 이상, 수백 년 가까이 쌓아왔던, 최소한 100년 이상 쌓아왔던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말아먹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미국 이렇게 혼돈스러운 나라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말할 자유가 없고 말하면 잡아간다 그러고. 우리가 중국을 욕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 당연하죠. 중국보다 더하죠. 중국은 눈 가리고라도 아웅하죠. 트럼프는 눈 안 가리고 아웅하잖아요. 그냥. 중국이 우리한테 3,500억 달러 내라고 그러나요?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나요? 그러고 나서 EU는 50대 50, 90대 1. 중국 그렇게 안 하죠. 중국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기려면 그동안 사람들이 왜 중국보다 미국을 유학을 가고 왜 미국을 여행 가느냐 하면 중국은 매력,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그렇죠. 그 매력, 국가의 매력이라는 게 현저히 낮거든요. 그 도덕성 문제도. 그렇죠. 근데 훨씬 도덕적인 나라. 그럼요. 이거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 청교도 정신, 필리핀 파더스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아마 우리도 이렇지만 미국에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3년 한 3, 4개월 더 있어야 될 건데 네. 그 와중에 그러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과 이후에 미국은 다를 거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3년 몇 개월을 더 간다고 그러면 이대로 간다면 물론 내년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변수입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상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다음에 누가 되든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거나 네.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확실한 미국.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이건 기업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뭔가 그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참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